안녕하세요. 은빛바다입니다. 우러라 열풍화. 보통 초급, 중급자들이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할 때 전주 부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곡과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에 애드립이 들어갈 때 그 16분음표가 나오거든요. 그 16분음표 그 박자를 처리한다는 것은 음악을 공부한 사람도 또 오랫동안 아코디언을 연주하신 분들도 이 박자를 정확하게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나. 한, 둘, 셋, 넷. 이것을 왼손이 반박자로 쿵짝쿵짝 우리가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왼손이 쿵짝쿵짝 할 때 오른손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애드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또 16분음표 나오잖아요. 멜로디에 16분음표가 나오면 이거 처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프로가 아코디언 프로니까 천천히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둘, 둘,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요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이 박자 감을 못 잡으면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를 하더라도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 16분음표가 한 박자에 4분음표 하나의 통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박자에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제가 4분의 4박자에서는 쿵짝 연주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에서는 박자를 못 잡으면 이게 X인지 된장인지 X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김 빠진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코디언에 대한 열정은 많으신데 이런 16분음표, 사열음, 한 박자를 4개로 나누는 여기에서 항상 막혀버려요. 세뒷따옴표도 마찬가지고. 그 사열음 요게 안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부분 나오잖아요. (16분음표) 2개짜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어디 가서 연주를 하실 때 오로라 열풍화를 꼭 전주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주 없이 바로 연주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에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에 들어가는 것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노래가 되거든요. 그 사이를 이제 화음으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다음에 화음 연주도 하실 수가 있고 아르페지오로 이제 꾸밈음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동시에 화음 리듬으로 반주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하셔도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혼자 계실 때 16분음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6분음표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전주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에 들어가는 16분음표 사이음 애드립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거 있잖아요. 같이 양론에 가시거나 공연하러 갔을 때 같이 관중들하고 노래를 할 때는 굳이 전주 중간에 막 그걸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꾸며주는 음을 넣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멜로디에 충실하면서 리듬으로 채워주는 것이 훨씬 듣기도 좋고 흥도 나고 좋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훨씬 나아요. 중간에 애드립을 넣다가 털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축구 선수 되려고, 탁구 선수 되려고, 뭐 펜싱 선수 되려고, 김연아 씨처럼 인류 피겨스케이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시합에 나가요. 왜? 그 시합을 통해서 실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합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연습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러라 열풍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멜로디만 치세요. 멜로디만. 멜로디 연습해서 충분히 이제 자신이 있으시면 전주도 넣어보시고 간주도 애드립도 넣어보시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쌓으면서 많은 시험을 거치잖아요. 많은 훈련을 거쳐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 우러라 열풍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라 열풍아가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연주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추어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어려운 곡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코드와 코드에 연결하는 음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음 반주를 넣어 주세요. 왜? 이 화음 반주를 넣으면서 손가락 모양을 잡아가거든요. 항상 사열음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손가락 모양이 안 잡힌 거예요. 모양. 손가락 모양.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못 살 때 산에 나무하러 갔잖아요. 그 불떼기 좋은 나뭇잎 있잖아요. 소나무 잎. 그걸 갈비라 그랬잖아요. 그 갈비를 모으는 게 까꾸리라는 거 있잖아요. 낙엽 이래 긁어 모으는 까꾸리. 그 까꾸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투리로 까꾸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손가락을 펴서 연주하면 음지가 건반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음지 치면 3번, 4번 손가락이 떨어지잖아요. 예? 대부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연주하면 빠르게 연주할 때는 미처 손이 올라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손톱이 건반에 세워졌다. 그리고 손톱이 세워졌을 때 손톱이 길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건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손톱이 다 짧아야 돼요. 손톱을 세웠을 때 손톱이 건반에 닿이지 않도록 짧게 깎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코디언 연주하실 때 보면 정면에서 보면 손가락 모양이 건반에 다 올라가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 손 모양이 점점 이렇게 되죠. 점점 이렇게 되죠. 이건요, 손목의 각도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에 활을 켤 때 그 손목을 이용해서 활의 각도를 정확하게 일정하게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아코디언도 이 손 모양을 잡았으면 내려가면 손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손목을. 왜? 이 건반에서 엄지나 새끼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고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왜? 이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래요. 편안하게 하면 고음으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이 4분, 5분이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주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손목 각도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손목 각도를 건반의 중간 위치에서 이 각도를 이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손목 각도를 내려갈 때 꺾는 법, 올라올 때 꺾는 법,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아마추어들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째, 계명 읽기. 이제 뭐 장사마음, 단사마음, 감사마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화음의 자리바꿈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 곡에 적용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로디만 베이스 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코디언은 화음악기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3화음을 눌렀을 때 베이스하고 음의 음량이 밸런스가 맞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스가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오른손 도미솔 베이스 어느 소리가 더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멜로디 소리가 튀어나오거나 베이스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보세요. 멜로디를 연주를 한다. 베이스가 크게 들리잖아요. 또 흘러간 옛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소리가 큰 게 좋대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곡에 대한 취향이지 건반 악기는 피아노나 전자올겐이나 파이프 올겐이나 아코디언이나 화음악기잖아요. 화음악기. 건반악기는 화음악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이스가 좋아야 소리가 좋다.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항상 오른손과 왼손의 소리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 되죠? 연주해 볼게요.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그런데 멜로디만 치면 베이스가 너무 크잖아요. 베이스가 살살 하면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밸런스 맞추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 베이스만 살살 한다, 살살 연주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악의 원칙대로 하면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건 편법이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러라 열풍하는 가사 있는 부분, 멜로디를 개명을 읽어서 충실하게 연습하시면 어디 가서든지 재밌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트로트를 연주를 하면 노래가 약간 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으로 쿵짝쿵짝쿵짝으로 하면 박자 틀릴 일도 거의 없어요. 박자도 안 틀리고, 그리고 신이 나잖아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또 2절 넘어가고. 그래서 우러라 열풍화를 전주 없이 연주하셔도 되잖아요. 첫째 두 마디, 마지막 두 마디 전주 하시면 되잖아요. 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났는데 후주까지 혼자 독주, 그러니까 음악회를 하러 갔을 때는 전주도 준비하고 후주도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 혼자 독주하는 거잖아요. 음악회에서. 그렇지만 양로원이나 어디 그 버스킹 하러 가서 전주가 너무 길면 사람이 실증이 나요. 후주가 너무 길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실증이 나요. 전주와 후주, 흘러간 옛 노래는 전주와 후주가 길잖아요. 다 멋있게 연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디 가서 연주회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어디
양로원이나 버스킹 할 때는 전주와 후주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음악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느슨해지는데 거기서 굳이 이건 아니죠.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16번음표가 나오는 이런 노래는 어려운 곡이라 우러라 열풍화를 연주하기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좀 쉽게 어디 가서든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화음 리듬으로 메꾸어 가는 법을, 그리고 코드와 코드 사이를 넘어갈 때 어떻게 애드립을 꾸며서 넘어가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니까 원곡대로 해야 된다. 그건 좀 지나치죠. 원곡대로 해야 된다. 세상에 원곡대로 되는 건 클래식밖에 없잖아요. 요즘 클래식도 편곡하는 세상인데 그걸 개인적인 취향을 전체적인 규칙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해요. 상황에 맞춰서. 지금 아침에 밥을 차려서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전부터 그게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밤늦게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눈 뜨는 대로 밥을 한 그릇 다 못 먹잖아요. 요즘 공깃밥이잖아요. 두세 숟갈밖에 안 먹잖아요. 호다닥 먹고 뛰어나가야 돼요. 왜?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시면 어디 가서나 연주를 할 때 일단 관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연주를 잘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계명 꼭 읽으세요. 계명을 읽어야 코드 진행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계명 못 읽으시면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시창을 정확하게 하세요. 멋있죠? 이렇게 연주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아코디언 프로 우러라 열풍아 재밌게 연주도 하시고요. 원곡대로 연주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박자를 일단 잘 잡아가는 그런 박자를 트로트 주법이 아니더라도 박자가 정확해야 돼요. 트로트 주법을 넣으면서 박자가 정확하면 더 바랄 나위는 없지만 그게 힘들 때는 왼손 반주를 바꿔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즐겁게 아코디언 연습하셔서 자신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코디언 프로의 우러라 열풍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특히 이론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설계도 없는 건물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1층밖에 못 지어요. 이론은 음악에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없는 고층 빌딩은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음악 C키에 다장주의 이론에 맞지 않는 연주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음악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항상 연주곡을 준비할 때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연주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 전국에서 전화가 와서 밤 11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새벽 1시예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보람도 있고,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러라 열풍아 이론 마지막 부분에 핸드폰이 또 꺼지더라고요. 거기에 아시죠?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다른 곡에서도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연습하셔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러라 열풍아 울지는 마시고요. 즐겁고 재미있게 아코디언 연주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